뗄감으로 써야지. 자, 뭐라고? 뗄감으로 써. 지난 시간에 배웠던 무리함수 다 끝나면 책을 뗄감으로 쓴다. 네. 오케이. 자, 무리함수 지난번에 개념 정리 다 하고 그 다음에 좀 난이도 있어 보이는 문제들 좀 설명해 줬는데 혹시 추가로 질문할 거 있으면 하고 바로 경우의 수 순열조합 쭉 진행하도록 할게요. 혹시 103페이지에 17번. 103쪽에 17번. 17번. 생긴 것부터 풀기 싫어요. 그냥 안 풀었지. 어? 안 풀었지 그냥. 아니 풀었는데 풀렸어. 자, 일단 103쪽에 17번 뭐 질문 나왔으니까 바로 시작하고 추가하는 거 있으면 또 보자고. 그래프 y는 2 루트 x, y는 2 루트 x 그래프하고 그 다음에 y는 x분의 1 분수함수 그래프하고 점 A가 무리함수 그래프 위에 A, B라는 점이 있고 점 B가 유리함수 위에 있단 말이야. 이때 OA랑 OB랑 같게 하도록 하는 이게 OA의 길이가 되고 이게 이제 OB가 되는데 실제로 좀 더 봐야겠네. 이 상황에서는 어찌됐든 그들이 같았으면 좋겠다가 되게 하도록 하는 조건에서 OA랑 OB랑 같았으면 좋겠다 라는 조건 아래에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최소값을 구하라 그랬어. 그러면 요 B점의 좌표를 t, t분의 1이라고 할까? 그리고 지금 현재 그래프가 x가 양수 범위에서만 생각하고 있는 거니까 또 당연히 여기다 그냥 쓸게. t가 양수라는 것이 전제 조건이고 딱 봐도 산술기와 같은 냄새가 좀 풍겨. 오케이? 자, 여기다가 보자.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OA랑 OB랑 같다 그랬으니까 OA 제곱이랑 OB 제곱이랑 같은 거지. 그러면 OA 제곱은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고 OB 제곱은 T 제곱 더하기 T 제곱 분의 1이잖아. 끝났네? 얘가 얘랑 같으니까 이놈은 곱이 항상 일정하잖아. 그래서 산술기하를 적용하면 2배 루트 T 제곱 곱하기 t 제곱분의 1은 캔슬돼서 넌 2란 말이야. 2. 그러니까 너의 최소값은 2가 되겠지. 너는 2보다 크다 이렇게 되니까. 됐죠? 오케이. 뭐 그림만 조금 어렵사리 보이지 실제로는 뭐 별것도 아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혹시 정리하시고 추가로 질문할 것? 거의 다 지난 시간에 좀 어려워 보이는 건 설명했기 때문에 특별한 건 없을 거야. 네. 됐어? 29번이요. 29번? 자, 29번을 보면 x가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다. 인실수 fx에 대해서 저 범위 안에서 fx는 루트 x 플러스 4야. 그럼 f 인버스는 x 플러스 2의 제곱 곱하기 gx라고 할 때 g4를 구하라 그랬어. g4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뭐 그냥 이렇게 할까? 우리한테는 지금 현재 너의 역함수를 구해서 너랑 나랑 같게 하도록 하는 x의 값을 구하라 이런 질문이 아니고 fx가 이 무리함수면 f 인버스는 2차 함수가 나온단 말이야.
그 이차 함수가 얘랑 똑같다 이런 얘기야. 그럴 때 G4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나는 그냥 GX는 x 플러스 2의 제곱 분의 f 인버스 x라고 한다면 G4는 이제 뭐 이게 얼마야? 4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 f 인버스 4를 구하면 되는 거야. 널 A라고 하면 FA가 4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러면 이놈이 4가 되려면 즉 루트 A 플러스 4가 되려면 이거 뭐냐? 4가 되려면 이게 16이 돼야 되는 거니까 A가 12가 되네. 그렇지? 따라서 G4는 여기다가 4를 넣으면 6의 제곱분의 36분의 F 인버스 A인데 A가 12니까 12가 되어서 6 하나 약분되어서 6분의 2, 3분의 1인가? 네. 이렇게 풀면 되죠. 그렇죠? 이 역함수를 구해서 풀 필요 없단 말이야. 구해도 답은 똑같이 나오겠지만. 오케이. 질문 하나 있어요. 네. 36번이에요. 36번. y는 루트 x 하고 삼각형 ABC가 있어. 삼각형 ABC야. 근데 이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다? 정삼각형이다. 한 변 길이가 4인 정삼각형이다. 한 변 길이가 4인 정삼각형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2대 1대 루트 3을 기억하면 돼. 짠. 수선 내리면 요 길이는 2가 되는 거야. 그럼 요 값은 2루트 3이 는 거지. 그러니까 이 함수 값이 2루트 3이 되게 하는 x좌표를 구하는 거예요. 이해하겠죠? 따라서 요 점이 누구냐? 모른다. a라고 하자. 그럼 a 때 함수 값이 2루트 3이야. 즉 루트 a가 2루트 3이라는 얘기지. 그다음 a는 4, 3, 12거든. 그치? 그러면 c의 좌표를 물어봤는데 요 길이도 b란 말이지. 됐죠? 그럼 C의 좌표를 뭐라고 B콤마이라고 할까? 따라서 B는 A 플러스 2니까 14가 되겠네. 됐습니까? 정삼각형이 결정적인 힌트야. 2대 1대 루트 3 60도니까 2대 1대 루트 3의 비율을 적용해서 풀면 손쉽게 풀 수 있다. 이거 지우고 자, 또 질문. 잠시만요. 됐어요. 오케이. 자, 다음 39번. 39번. 무리함수가 있다. y는 루트 ax가 있고 그 다음에 저 녀석을 뭐 어찌됐든 적당히
평행 x축으로 적당히 평행 이동을 했어. 그랬더니 y는 루트 ax 플러스 b래. a하고 b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요 놈 있잖아요. 요 놈이 요 녀석이 y 콜 x랑 만나는 한 점의 좌표가 이래. 얘는 이게 y 콜 x랑 이러면 안 되네. 그림이 짜잔 기울기 조금 무시할게.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y 콜 x라고 할게. x가 돼야 돼. 왜냐하면 만나는 교점이 이래. 그런데 요 y 콜 x가 요 그래프랑 평행이동한 그래프랑 접한다라는 거지. 그럼 뭐 1단계 첫 번째 이 루트 ax가 2일 때 y 콜 x면 요 포인트가 2,2거든. x가 2일 때 y가 2가 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x 이퀄 2, y 이퀄 2를 대입을 하는 거지. 어디다가? y는 루트 ax에다가, 그러면 2는 루트 2a가 되어서 a가 2가 돼야 돼 라는 것을 손쉽게 구할 수 있고, 두 번째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이 8a가 이놈이 y는 루트 2x가 되는 거지. 플러스 b가 되고요. a를 알았으니까 이놈과 y 콜 x가 접한다. 접하면 연립을 해서 양변 제곱을 하여 판별식 제로를 쓰면 된다. x는 루트 2x 플러스 b고 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b지. 전부 제곱해서 넘기면 접하니까 판별식 제로다. 그래서 b 제곱 마이너스 ac가 제로가 돼요. 그러니까 b는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a하고 b의 값을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는 거죠. 됐죠? 오케이. 곱하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정리하시고 또 다음 연산은 뭐 일단 이거를 나중에 오늘은 많이 아프니까 나중에 이거 동영상을 보다가 질문할 게 있는데 설명 안 된 게 있으면 그 문제를 톡으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쌤이 시간 딱 나도 이제 뭐 항상 시간을 갖고 있는 게 아니니까 수업하지 않는 타이밍 잡아서 풀어서 찍어서 다시 톡으로 보내줄 테니까 그렇게 알고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하도록 해. 오케이, 다음 문제. 다 됐어?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럼 오늘은 경우의 수, 순열 조합. 이게 사실상 엄밀하게 말하면 한 덩어리인데 일단 개념적인 부분 위주로 설명을 하면서 쌤이 주도적으로 문제를 발췌해서 풀 겁니다. 시간 봐가면서 시간도 있으면 조금 몇 개 같이 발췌해서 풀더라도 일단 그렇게 할 거고, 남은 문제들은 너희들이 이제 다 풀어놓고 잘 이해 안 되는 거 있다 라는 거 있으면 쌤한테, 쌤이랑 이제 뭐 다음 내년이지 1월부터는 같이 수업을 임할 수 없더라도 톡으로 질문을 해놓으면 그걸 내가 문서로 작성한다든지 아니면 짤막하게 강의를 찍어서 보낸다든지 하여간에 조치를 취해줄 테니까 알겠죠? 자, 일단 경우의 수. 사실은 이 경우의 수라고 하는 이 말은 뭐 논리적으로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말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씩 다 카운트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인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중복되지 말고 중복되지 않고 빼먹지 말아요. 빠짐없이. 이게 경우의 수에서
꼭 숙지해야 될 내용이야. 무슨 말이야? 하나씩 다 세라는 말이야. 근데 모든 걸 무턱대고 하나씩 다 셀 수는 없기 때문에 방향성들이 조금 있긴 있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이렇게 가고 저런 문제는 저렇게 가고 그러는데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순열하고 조합이지만 그 전에 순열 조합 전에도 우리가 뭐 생각해야 될 거리들은 좀 있겠지, 그지? 어찌됐든 경우의 수 순열 조합을 한 번에 정리를 다 하고 나서 그다음 문제들 돌아와서 조금씩 살펴볼 겁니다. 자, 그러는 데 있어서는 합의 법칙, 곱의 법칙 이런 타이틀이 나오는데 뭐 그런 타이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야. 나는 또는이라는 접속사가 등장하면 합의 법칙입니다. 더하시오가 되는 거야. 또는이라는 문장 접속사를 만나면 더하면 되는 거야. 이 경우 저 경우를 더하면 된다. 그리고라는 접속사를 만나면 동시다발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곱하시오로 해석을 합니다. 이걸 이제 전문용어로 합의 법칙, 곱의 법칙 이렇게 얘기할 뿐이지. 특히 주사위나 동전 문제 이런 것들은 직접 다 카운트해야 됩니다. 오케이? 경우의 수를 이럴 수 있고 저럴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다 카운트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색칠하기 같은 게 있어요. 색칠하기. 문제 형태를 보면 그 다음에 지불 방법 이런 내용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 뭐 주사위 이런 것들은 뭐 경우의 수 따져주면 되는 건데 색칠하기에 대한 얘기를 살짝 좀 하고 그 다음 넘어갔다가 문제 안에 등장되는 것들도 살펴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색칠하기는 이제 두 가지의 경우를 예를 들 텐데 첫 번째 문제는 그림을 좀 그려보면 어떤 책이든 거의 대표적으로 들어있는 문제입니다. 그림의 구조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여기를 그냥 A, B, C, D라고 하자. 5 구역으로 나눠져 있죠. 오케이. 서로 다른 5가지 색으로 그죠? 중복을 허락해서 색칠을 하는데 이웃한 영역끼리는 서로 다른 색 칠해라 이 말이에요. 모두 몇 가지니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5가지 색이니까 일단은 얘를 가장 스마트하게 푸는 방법은 A라는 놈이 모든 다른 영역들과 모조리 다 인접해 있기 때문에 여기부터 색칠을 해주는 게 효율적이야. 그러면 A에다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5가지죠. 빨주, 노초 이렇게 해서 5가지가 오는 거야. 여기 내가 만약에 빨간색이 왔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여기에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한번 돌아보면 B에다가는 빨간색 말고 다른 색을 칠해야 되는데 남은 게 4가지잖아? 4가지 색을 칠하면 됩니다. 노란색을 칠했다고 치자 이 말이야. 그러면 C에다가는 빨간과 노랑을 피하고 칠해야겠지? 오케이. 그러니까 3가지가 나와. 여기 파란색을 칠했다고 치자. 자, 그럼 D에는 노란색을 또 칠해도 상관없다는 거야. 중복을 허락했으니까. 그러나 빨간과 파랑은 이웃했으니까 안 되겠죠? 여전히 또 3가지가 되는 거야. 여기가 뭐 노란색을 또 칠해도 된다는 소리야. 그럼 마지막에 E에는 역시 빨간과 노랑 이 2가지만 피하면 되니까 5, 4, 3, 3, 3 이렇게 곱하면 됩니다. 자, 비슷하지만 좀 다른 형태 주의해야 될 것. 이 2개를 이제 비교해서 보셔야 돼. A, B,
C, D, E라고 하면 돼요. 조건은 똑같고 문제까지 똑같습니다. 오케이. 그림판만 달라진 거지. 같은 질문을 했다고 치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푸느냐? 자, 봅니다. 여기에 모든 면과 이웃해 있는 게 A잖아. 얘는 영역은 좀 조망만한 곳에 있지만 여전히 모든 면과 다 인접해 있기 때문에 A부터 공략을 합니다. 자, 역시 A에다가 내가 빨간색을 칠했다. 5가지잖아, 5가지. 그래서 A, B, C, D 순서대로 내가 색칠을 한다면 B에다가는 역시 노란색 칠해볼까? 오케이, 말이 4가지지. 여기는 그럼 파란색 칠해볼까? 뭐 좋았어, 3가지.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가 문제야. 왜냐하면 이런 때문에 그래. 마지막에 있는 이 때문에 그래. 첫 번째 1번 문제에서 이는 그저 모든 면과 이웃한 것, 이거는 항상 모든 면에 영향을 주니까 제끼더라도 바로 앞에 있는 녀석 눈치만 보면 되는 거야. 이 색깔만 필요하면 되는 거지. 근데 이놈은 뭐냐면 A의 입장 동일하니까 생략하더라도 요 E가 바로 앞에 칠했던 놈의 눈치만 보면 되는 게 아니라 이 녀석이 얘하고도 인접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칠하고 나간 이 색깔 눈치도 같이 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색칠할 때는 아까처럼 풀다 보면 여기가 노란색, 파란색인데 여기에 만약에 주황색을 칠했다. 그러면 아까 입장에서는 얘하고 얘만 피하면 되니까 여기 노란색을 또 칠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 여기는 이미 얘가 노란색이니까 노란색 칠할 수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처럼 똑같이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야.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2가지로 나눕니다. 우선 첫째 얘랑 같은 색. 오케이? 처음 B에다가 칠하고 나간 거랑 같은 색을 칠했을 때가 있어. 그러면 걔는 한 가지지. 같은 색이니까 그냥 내가 칠한 거 칠하면 되니까. 그러면 요 마지막에 칠할 놈은 빨간색과 둘 다 노라니까 두 종류의 색깔만 피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하지만 두 번째는 얘랑 다른 색을 칠할 때가 있어. 그러면 B가 칠한 게 노란색이고 빨간색은 칠하면 안 되고 파란색은 인접했으니까 안 되고 그럼 남은 게 2가지 남았잖아. 2가지밖에 없는 거지. 그 2가지 중에 주황색을 칠했다 치자. 그러면 E는 빨간색 안 돼요, 노란색 안 돼요, 주황색 안 되니까 여전히 또 2가지밖에 칠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칠하는 게 경우가 다르지. 됐죠? 오케이. 자, 그런데 이런 색칠하기 문제는 이렇게 처리해서 풀어도 되는데 모든 문제가 딱 두 종류로 이완화돼서 풀리는 게 아니라고. 문제에 따라서 그때마다 조금 더 이렇게 바로 다이렉트로 풀리는 게 있을 수도 있지만 이 생각이 안 날 수도 있고 훨씬 더 어렵게 문제를 내게 되면 5개의 색을 모두 사용할 때와 4가지의 색을 사용할 때와 3가지의 색을 사용할 때 이렇게 다 각각 구간 나눠서 그때마다 경우의 수를 구해서 더해주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야. 알겠죠? 오케이. 자, 그것에 대한 문제는 이따가 우리 교재에 좀 난이도 있는 문제가 들어있는 것 같으니까 그걸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사위나 동전이나 지불 방법이나 이 정도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는 큰 틀에서 수녀를 좀 설명을 해요. 수녀는 순서대로 나열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순열,
자, 예를 들어서 아마 이 문제 얘는 중학교 때도 아마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A, B, C, D, E 이 다섯 명에서 반장, 부반장 한 명씩 뽑는 경우의 수. 투표해서 선출하는 게 아니라 랜덤으로 뽑는 경우의 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럴 때는 중학교 때는 어떻게 설명했느냐 하면 여기에 반장 자리라고 하고 이 자리를 부반장 자리라고 해서 선착순 네 마음대로 앉고 싶은 대로 앉아란 말이에요. 앉는 놈을 반장시키고 부반장시킬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5명이 있으니까 5명 중에 아무나 한 명이 되겠지. 그럼 만약에 A라는 녀석이 반장에 앉았다 그러면 얘가 욕심도 많아 엉덩이를 이쪽에 다리 걸쳐서 부반장 갈래 그럴 수는 없잖아.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놈은 네 가지가 되는 거지. 그놈이 B라고 한다면 A가 반장이고 B가 부반장이 딱 되는 거야. 5 곱하기 4란 말이야. 뭐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고등 과정에 와서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 5명에서 2명을 선택해서 나열을 하겠다라는 거지. 무슨 말이냐? 5명에서 A, B 2명이 선택됐고 A가 반장, B가 부반장인 경우와 너 B가 반장이고 A가 부반장이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 A, B와 B, A는 당연히 서로 다른 경우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이 5 곱하기 4 안에는 A, B와 B, A가 서로 다르게 카운트가 돼 있으니까 저거를 5명에서 2명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겠다 이 말이야. 이렇게도 세워보고 저렇게도 세워보고 그런 것을 우리는 OP이라고 하자. P는 퍼뮤테이션이라고 해서 5개에서 2개 뽑아 나열하겠다라는 의도의 문제였던 거지. 이렇게 쓰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뭐 문자를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일단 OP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오히려 이렇게 2가지 방향성으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얘가 5개에서 뭐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 5개에서 2개 뽑아서 나열하는 거야. 그놈을 OP라고 하자. 그 다음 계산은 어떻게 하냐? 실제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5 곱하기 4가 5에서부터 2개 곱한다. 그래서 우리는 나름대로 약속을 하는 거야. 내가 그냥 5에서부터 작은 순서대로 2개 곱한다 이렇게 말을 뭐 안 하고 말만 그렇게 하고 그냥 2개 곱한다 라고 얘기할게. 5에서부터 밑으로 2개 곱한다. 5, 4 2개 곱한다 이 말이야.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놈을 조금 더 폼나게 NPR이라고 하는 모양새로 표현을 하면 NPR은 일단 얘가 의미하는 것은 N개에서 R개를 뽑아 나열하라 라는 얘기고, 그리고 나서 그놈을 실제로 계산을 하게 되면 N에서부터 몇 개를 R개를 곱하라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NPR은 N에서부터 1개, 2개, 3개 이게 문자로 쓰다 보니까 어찌됐든 R이라고 하는 문자가 표현되면서 두루뭉실 써지는 것 같은데 헷갈리거든. N에서부터 R개를 곱하라 했는데 여기에 첫 번째 게 N이고 두 번째 게 마이너스 1이고 세 번째 게 마이너스 2란 말이야. 그러면 R번째 것은 R-1을 써야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걸 분별하면 N-R 플러스 1이라는 거지. 일부러 이렇게 쓰는 거야, 쌤은. 어찌됐든 이걸 우리는 NPR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문자로 표현을 하면 훨씬 더 이제 복잡해지는 거야. 어렵게 보여지는 거지. 근데 이제 어차피 우리한테는 문자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있는지도 물어는 볼 거지만 실제로 질문하는 것에서는 경우의 수에 대한 전반적인 질문을 할 때 NPR이다, 뭐 CP3이다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입장으로만 해석하면 되기 때문에 숫자에 대한 계산만 에러 없이 할 줄 아시면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고,
자, 그러면 내친 김에 NPN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게. NPN은 뭐야? N개에서 N개를 다 나열하겠다 이 소리야. 그 말은 N개에서 N개를 곱해라. N개부터 아래로 N개를 곱하라 이 소리니까 결과적으로 N-1, N-2, 점점점 5, 4, 3, 2, 1까지 다 때려 곱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놈을 앞으로 이렇게 쓰기로 합니다. N 팩토리얼 느낌표를 써서 N 팩토리얼이라고 한다. 팩토리얼 느낌표야. 깜짝 놀랐어. 오, 왜 깜짝 놀랐지? N부터 끝까지 곱하더라고. 전혀 수학적이지 않은 얘기를 한 거야. 어쨌든 N 팩토리얼 N에서부터 끝까지 때려 곱하더라. 그래? 그러면 요 N 팩토리얼 NPN이라는 것의 도움으로 요 놈이 좀 그지같이 표현되어 있는 것을 좀 아주 스마트하게 정리할 수 없을까 생각을 해본 거지.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볼게. NPR은 요 놈이거든. 요 놈인데 요 놈을 이렇게 한번 붙여볼게. 지금 N-1 해서 N-R-1이잖아, 그지?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표현하고 싶은 거야. 그럼 요 다음 놈이 누구냐? 요 다음 놈이 누구냐 하고 봤더니 N-R이야. 그러면서 3의 1까지 때려 곱하면 스트레이트로 곱하는 거지. 그러면 분자는 n 팩토리얼이 되는 거야. 분자는 n 팩토리얼이 되는 거지. 맞지? 됐나? 자, 그런데 분자를 n 팩토리얼로 만들려고 n-r부터 내리 곱했단 말이야. 근데 이걸 분자에다가만 곱하면 말이 안 되지. 동등하게 분모 분자에다가 동등하게 똑같이 곱해주면 되는데 얘는 얘부터 끝까지 끝장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n-r 팩토리얼이 되겠지. 이 표현보다 이거는 너저분하게 쭉 늘어 쓴 거잖아, 그지? 근데 이거는 그나마 조금 더 모양새 있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NPR은 예를 들어서 10P3이다. 그러면 이 룰대로 말한다면 10 팩토리얼을 10-3 팩토리얼 7 팩토리얼로 나누라 이 소리야. 그러면 얘는 19876543일인데 765431은 다 캔슬되니까 당연히 198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우리는 실제로 이런 놈을 만나면 누가 이 과정을 거치니 다이렉트로 왔다 한다고. 왜? 어디서? 여기 있잖아. 5에서부터 2까지 즉 n에서부터 r에 곱하라. 이 논리대로 그냥 풀면 되는데 부득이하게 문자로 문제를 낼 때가 있어. 그때는 이 논리를 적용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NP0는 하나도 나열한 게 없잖아. 근데 경우의 수에서는 그 자체도 한 가지야 라고 약속을 하는 거지. 좀 그냥 오케이 이렇게 약속하자 라고 한 겁니다. 여기 이제 그 퍼뮤테이션 NPR이라고 하는 이 P의 어떤 수학적인 정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거는 기호에 대한 어떤 그 해석을 한 거고 우리가 N개에서 R에 뽑았을 때는 NPR이라고 하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고 어떻게 풀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한 거고 실전에서는 어떤 문제를 읽고 이게 몇 PR인지를 우리가 찾아서 해석해야 되는 문제들이 질비하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 문제마다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딱히 모든 경우를 다 정리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주 대표적인 게 이웃한 경우. 살짝 가려요. 그럼 됐나요? 정리하고 정리 마무리하고 나서 설명할게요. 가져가.
오케이. 자, 순열 문제에서 아주 대표적인 질문으로 이웃하세요. 이웃하는 경우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웃하세요라고 하면 일단 결론적인 정리부터 하면 하나로 묶는다. 그런데 단 그 묶음 안에서 순서가 있어. 순서에 주의해라. 또 이웃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따가 따로 예를 들어가면서 다시 설명을 할 겁니다. 어쨌거나 이웃한다 그러면 하나로 묶어서 한 덩어리로 본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웃하지 않는 경우도 출현하거든. 그럼 이웃하지 않는 경우는 단순하게 전체 경우에서 이웃한 경우를 빼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따로 정리를 하면, 자, 인원수가 2명이야. 2명이 이웃하지 말아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면 방금 전에 얘기한 것 같이 전체 경우에서 2명이 이웃하는 경우를 빼도 돼. 그런데 문제는 3명 이상, 3명이나 뭐 4명이나 이렇게 되어버리면 뭐 4명, 5명 이렇게까지 이웃하게 하진 않습니다. 질문이 2명 아니면 3명이 거의 뭐 일반적인데, 어쨌건 3명 이상의 경우는 전체에서 이웃하는 경우를 뺄 때 뭘 빼야 되냐면은, 만약에 3명이 이렇게 있을 때 얘네들 따닥따닥 붙어 있는 것만 빼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이웃하는 경우는 하나로 묶으라고 그랬잖아. 하나로 묶은 상태에서 빼버리게 되면 이 계산을 한 건데, 2명은 둘이 붙어있다 떨어져 있다 딱 2가지밖에 없으니까 붙어있는 것만 빼면 되는데, 이 3명은 둘은 붙어있고 나머지 하나가 떨어져 있어. 이럴 수도 있잖아. 이거조차도 안 된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전체에서 뺄 거라면 3명이 뭉쳐있는 것, 셋 중에 둘은 붙어있고 하나는 떨어져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빼야 되는데, 이것 계산하다가 얘네 셋이 같이 있는 경우까지도 어영부영 막 포함되는 경우가 생겨. 경우의 수는 가장 핵심은 뭐냐? 중복되지 말고 빼먹지 마라 그랬는데, 풀다 보면은 이거는 완전히 머리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3명 이상의 경우는 전체에서 빼는 계산을 안 하고 사이에 끼워 넣는다. 요걸로 문제를 풉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하나 볼게. 남자가 7명이 있고 여자가 3명이 있습니다. 뭐 전체 다 나열하세요 그러면 팩토리얼 그러면 되는데, 뭐 그거는 뭐 뻔하잖아, 그지? 여자끼리 이웃하세요. 물론 이제 얘네들 전체를 나열하는 경우에 대해서 여자끼리 이웃하세요 라는 질문을 만나면 어떻게 한다? 여자 3명을 묶어라. 여자 3명을 묶어라. 그러니까 여자 3명을 동그리 해서 묶어라 이 거예요. 묶어라. 하나로 묶어라. 그다음 나머지는 4명, 뭐 남자도 있어. 남자는 네모로 표현할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이야. 그러면 여자 3명을 이웃해야 되니까 하나로 묶었다면 결과적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8 덩어리를 나열하는 거랑 똑같거든. 그러니까 너는 8팩토리얼을 하면 되는데, 단 이 묶음 안에서 만약에 ABC였다면 ABC, ACB, BAC, BCA 이렇게 나열된단 말이야. 그 여자 셋이 나열되는 게 3팩토리얼이니까 8팩 곱하기 3팩을 해야 된다는 소리지. 이해하고 써? 자, 그런데 두 번째는 일렬로 나열하는데,
여자끼리는 어느 누구와도 이웃하지 마라. 그렇게 나열해봐라 라고 한다면 아까 말한 것처럼 3명 이상은 사이사이에 끼워넣어라 라고 했단 말이야. 무슨 말이냐, 일단 여자들끼리는 어느 누구도 이웃하지 마라 그랬으면 여자들은 잠시 익혀놓고 남자들 7명이잖아. 4, 5, 6, 7 남자들을 먼저 다 7팩토리얼로 일렬로 나열을 쫙 해놓고 남자들 양 끝과 사이사이에 8공간이 생겨. 8공간이 그 8공간 중에서 3군데를 골라서 여기 이렇게 골랐다 치면 어느 곳을 고르더라도 적어도 한 명의 남자는 그 사이에 들어있기 때문에 절대로 여자들끼리는 이웃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지. 알겠죠? 이렇게 푸는 게 이웃하지 않는 것에 대한 계산이다. 다시 이게 2명이면 첫 번째 경우처럼 전체에서 이웃하는 거를 빼면 됩니다. 자, 이때 쌤 질문이 있는데요. 뭔데? 여자가 2명인데도 이웃하지 않는 경우를 이 사이에 끼워넣는 걸로 풀어도 됩니까? 상관없어.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안전하게 풀려면 사이에 끼워넣는 걸로 계산하는 게 제일 안전하다고 볼 수 있어. 근데 이제 2명은 그냥 이웃한 것, 그 밑에 이웃하지 말는 것 이렇게 나오니까 바로 푼 것들을 이용해서 전체에서 빼는 것이 좀 더 편할 수는 있다는 얘기야. 자, 이 이웃하지 않는 것에 대한 또 다른 형태의 질문을 봅니다. 이런 거 문제집이나 이런 데 종종 있을 거라고 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주차장이야. 주차장이야. 주차 구역들이지. 오케이. 세 대의 자동차를 주차를 하는데 어느 것과도 이웃하지 않게 이게 질문이야. 그럼 이제 봐봐야 되나? 요 문제하고는 공통적인 게 있고 뭔가 좀 차이가 있는 게 있어. 자, 일단 이웃하지 마세요라는 대상이 3명이라는 거지. 이웃하지 마세요라는 대상이 3대라는 거. 똑같은데 반면에 다른 남자 7명은 서로 다른 사람이니까 나열하는 게 들어있어야 돼. 근데 주차장 라인은 나열이 의미가 없지. 그냥 바닥에 쭉 표시되어 있는 거니까. 그지? 이미 세팅되어 있는 곳에 3대의 자동차만 주차를 서로 떨어뜨려서 해야 된다는 뜻이야.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해석해서 풀어야 되냐 하면 이런 문제를 풀 때는 3대의 자동차가 어찌됐든 주차를 할 거 아니야 이렇게. 그지? 주차를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지들이 주차한 곳의 라인까지 전부 다 확보해서 확 다 뜯어낸 다음에 일부러 이렇게 만드는 거야. 그러면 빈 주차 라인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빈 주차 라인이 이것들을 조각을 낸 거야. 일부러 빈 주차 라인이 7개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실제로는 다 이어져 있지만 자, 파이팅! 여기 보자. 고개 들고 오케이. 졸면 안 돼. 크리스마스 때 불러야 되는데. 양 끝과 사이에다가 이미 3대의 자동차를 주차시킵니다. 자, 차이점은 남자 7명을 아까 얘네들은 나열했잖아. 얘네들은 나열하는 건 없는 거야. 바로 8군데의 3대의 자동차를 여기 말고 A 자동차, B 자동차, C 자동차를 이렇게 주차를 하게 되면 이 상태를 그대로 여기에다 그리면 첫 번째 주차 라인 펴 있고 A가 돼 있고 2대 벼 있고 B가 있고 1대 벼 있고 C 있고 3대 벼 있다. 이런 꼴로 주차를 하는 거랑 똑같은 효과가 있다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이 주사랑 문제도 문제집마다 또는 학교 시험 문제에도 종종 등장을 하고 빈 의자 10개를 놔두고 서로 다른 3명이 의자에 일렬로 앉는데 서로 이웃하지 않도록 해라. 똑같은 문제야. 오케이?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첫 번째 이웃하는 경우하고 이웃하지 않는 경우에 관한 얘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정리하고 5분간 쉬었다가 이 동영상 찍는 거니까 1시간씩 끊어갈게.